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되면 폭락, 트럼프가 되면 급등. 과연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움직일까요? 절대 시장은 개미들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 미 대선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알면 이번 주 대선 이후에도 명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의 비트코인 전략과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조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유튜버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주요 지표 온체인 데이터 활용해서 브리핑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어필하는 시대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매력 발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지금 정확하게 이 67.5K를 찍고 지금 반등 중입니다. 왜 하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자, 지난 11월 1일 제가 텔레그램에서 68K가 깨진다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그 구간이 67.5 정도 될 것이다. 정확하게 67.5를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드리는 브리핑만 잘 보셨어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은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3일에 오전 11시 45분에 분할 매수 단 4글자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11시 45분이면은 딱 이 꼬리대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그어놨던 이 네모 박스 안을 정확하게 찍으면서 반등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자리를 주면서 67.5를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두 번이나 매수 타점이 있었죠. 여기서만 잡았더라도 지금은 충분한 수익 구간일 것이고 67.5K에 잡았더라면 지금쯤 10배 기준 3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 추세선도 지금 맞고 지지라인에 정확하게 맞고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소통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소통도 하면서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가이드입니다. 실시간 브리핑이나 작도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테넥스미디어 공식 채널에 트송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 브리핑 및 대응 받아보실 수 있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뜨내기들이나 경쟁 업체와 공유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텔레를 오픈해놓지 않습니다. 찐 구독자분들과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공식 채널로 투송 입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후 관점은 어떻게 될까? 이제 곧 대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외 뉴스를 보면 마치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상승장, 해리스가 되면 하락장 이렇게 보는 뉴스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모릅니다. 절대 개미들 생각처럼 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야심차게 기획한 이 월드 리버리 파이낸스 코인의 모금액은 지금 한 달이 지나도 반도 못 채웠다. 자,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정작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후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이나 디테일한 정책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인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암호화폐는 지금 뒷전이다. 한 10순위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쇼맨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7월 달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했었잖아요. 엄청난 그때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자, 이때도 무슨 말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장의 초입이다.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전략적 자산이나 명확하지 않은 발언만 하고 이대로 퇴장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쇼맨십이었다. 너무 트럼프만 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과연 상승장 초입이라고 했던 이 트럼프의 연설이 이후의 차트는 어떻게 됐냐? 바로 NKD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49K를 찍었던 날입니다. 네, 아주 공포스러운 하루였는데 자, 일봉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자산이다. 이제 상승장 초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놓고 모든 롱충이들이 다 털려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무색할 정도의 조정이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된다고 무조건 오른다? 너무나도 개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선 날짜 전후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16년 미 대선 당시 비트코인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시총도 10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20년도에 방향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20년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미 대선은 이때 시작이 되고 그 뒤로 줄곧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게 20년도 때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악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폭락이 나왔어야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한 폭등장이 연출됐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런 대선의 영향이든 나발이든 결국에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미 정부보다 연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 생각이었다면 다 떨어졌어야지. 줄곧 상승한 이유가 결국 코로나 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역대급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상승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자, 19년부터 연준은 금리를 이렇게 내렸었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돈살포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폭등장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코로나 때 미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바이든 모두 돈을 뿌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정부가 아니라 유동성에 의존한다. 팩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선이든 뭐든 이슈든 간에 변동성을 만들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을 늘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재정 부양,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상승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공화당, 민주당 누가 된다고 해서 비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개미 생각일 뿐이다. 물론 규제의 차이가 있겠죠.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비트코인이 전면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도 이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했다가 불과 1년 전에 급선회한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자, 그리고 블랙록과 같은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큰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블랙록이 들어오면서 ETF가 승인됐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이 제도는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와도 알트만 잡지 비트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비트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미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당선이 되든 분명히 이 재정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금리를 통해서 반영 중입니다. 자, 이번 주 8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있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선만큼이나 사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때 당연히 제가 텔레그램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금리 인하의 레벨 이런 것들이 시장에 훨씬 더 지금은 크게 작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 돈이 돌 것인가 안 돌 것인가 거시경제 내용을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 플러스 이 트송의 작도 두 개가 합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까지 동시에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뉴스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와 이 차트는 정확한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자리들에서만 진입을 하고 저항 라인들에서 절반 익절을 습관화하면 손실은 최소화될 겁니다. 이 제 작도법은 매매 전략과 기준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테네스 지표에 들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지지 저항 라인을 긋는지 매매법 1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수익을 가져다주는 작도법 매매법 1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후 관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저는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68.2K거든요. 이 라인과 이 라인 67.5K. 사실 이 라인만 지켜줘도 68에서 한 75 이 라인 안에서만 지켜줘도 꺾여져서 상승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67.5K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건드리게 되면은 이 양봉을 다 흡수하는 음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아래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66.6K가 되겠네요. 이 구간은 제가 이때 가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이 68K 이 부근만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채널이 다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방으로 다시 꺾이는 추세가 나온다. 그래서 조정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를 이제 줄 것인가 아니면 한 차례 떨어질 것인가는 이 부근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제가 텔레에 다 말씀드렸을 거니까 다들 텔레 들어오시고요. 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마무리를 짓고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재진입해도 상관없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말씀
말씀드린 거고, 장투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더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무빙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좋은 타점 자리가 나오면 제가 또 너무나도 친절하고 간결하게 단 4글자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깔끔한 브리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이나 브리핑은 텔레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